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자아를 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아를 깨야 하는가? 자아는 대부분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 근데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불안, 예를 들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또 난 사랑받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엄청난 분노, 때로는 또 실망감, 스스로에 대한. 그래서 결국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결국 왜 자아를 깨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평안, 평강, 평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자아를 깨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물과 같다, 깨끗한 물과 같다,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자아를 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깨야 되는 첫 번째는 일단 저를 한계짓지 않는다. 자아는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생기게 되면서 저를 자꾸 한정짓고 한계짓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게 되죠. 그 자아라고 했던 게 이런 전체, 나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중에 자아는 일부인데 이 일부가 나를 발목 잡는다. 그래서 내가 무한히 더 성장하고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얘가 딱 잡고 저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를 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분리. 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 스스로와의 분리, 또 하나는 타인과의 분리. 예를 들어 저는 정리정돈에 대한 자아가 있는데 정리정돈을 하는 게 제 자아인데, 만약에 정리정돈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분리를 하겠죠? 어떤 분리냐면, 저 사람은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자꾸 타인과 경계를 짓는데 자아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타인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경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아를 깨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나와 타인에 대한 경계가 생기면서 우리는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 나와는 다르다 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나와는 다르다. 근데 다르니까 딱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결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결국 뭐가 다 뚫려야지 우리가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뭔가 원활하지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경계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나도 바로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과 참나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보면, 결국 자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이 참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분리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자아와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이미 둘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울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왜 자아를 깨야 하는가? 바로 자아는 허상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상이다. 지금 이렇게 다 우리 앞에 보이는데 무슨 허상이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또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이 이미지가 딱 그려져요. 상이. 사과를 딱 그리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사과를 그려라 했을 때 누군가는 사과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게 다 사과이긴 한데 다 다르게 그려지죠. 제가 여기다 그리면 저 얼굴 때문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은 사과라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다른 생각으로 나타난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자아가 결국은 계속 서로와 충돌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자아를 깨야 되는 이유는 다 생각에서 나온 하나의 상은 다 다르다. 그래서 결국 다른 것들을 그려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요.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통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 불통이 원래 기본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잖아요, 다. 나는 사과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세상, 나는 사과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세상, 나는 사과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세상,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자아를 깨야 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허상의 세상에 살게 된다. 그래서 허상의 세상을 살면서 그거 갖고 불통을 만드는 거죠.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죠. 서로 싸움을 할 때도 내 기준에서 만들어진 생각의 이미지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의 상일 뿐이에요. 생각의 상.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허상을 가지고 서로가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아를 깬다는 건 이제 우리가 허상의 세상에 놀아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자유. 여기에 딱 아까 발목이 나를 한계 짓는다고 했죠. 나를 발목을 딱 잡고 있어요.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집 앞 마당에 이렇게, 여기 강아지예요. 옛날엔 집 앞에 이렇게 강아지가 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게. 여기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결국 나를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인간은 정말 자유롭고 싶잖아요.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고 자유로운데 결국은 이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한 계속 나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가치관과 자아가 만들어 놓은 일인데 그 자아를 자기라고 100% 믿고 살면 결국 자유롭지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 돼. 가난하면 안 돼. 이 자아에 사로잡히면 맨날 돈만 버는 일만 하겠죠. 돈을 모아도 또 돈을 모으려고 할 것이고 계속 돈을 모으다가 우리는 이런 삶을 또 이런 생을 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결국 자아를 깬다는 건 내 안에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찾는다. 나와의 소통, 내 안에서의 소통. 사실 내 안에서 뭐가 꽉 막혀 있으면 어때요? 막 한숨이 나오고 뭔가 답답하고 자꾸 속병이 생기고. 그래서 평안, 평강,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자아를 깨는데 자아를 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를 한계짓지 않는다. 또 나와 타인을 분리하지 않는다.
분리가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야, 1차적으로 일단 분리를 너무 하면 할수록 우린 소통이 어렵다. 또 세 번째는 결국은 그 자아는 우리에게 허상을 만들어낸다. 또 네 번째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래서 자아를 깨야 한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